しまうんですが、基礎をした。(1960년) 학부 졸업 논문 발표 기준으로 저희 한국사 탐구는 반세기를 막 넘어섰습니다. 평생의 과업이 되고 만 일제 식민지 역사의 극복이란 주제는 해방 전후 출생 세대로서는 정면으로 대면하지 않을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2009년에 정년 퇴임을 한 이태진이라고 합니다. 제 전공은 한국사입니다. 원래 조선시대의 역사를 공부하다가 일본의 침략, 그리고 그 시대의 우리의 자력근대화, 이런 공부를 20-30년 전에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역사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사료를 보는 겁니다. 사료의 세계를 그 사람이 얼마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돌아다녔냐. 그런 의심을 가지고 사료를 보면은 사료가 새로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네. 여기 교수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일을 벌렸죠. 그 반환 요청을 사실은 서울대학에서 했습니다. 제가 그때 기량과학 도서관리 실장 보직을 맡았는데, 기량과학이라고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그럼 가서 한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홍보 책자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실제로 기량과학 소사라는 작은 책자를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만드는 과정에 강화도에 있는 외기장과학 쪽도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쪽 자료를 천주교 교회사연구소에서 프랑스부터 해군 자료를 가져와서 보관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거기에 기량과학 조교들 보내가지고 그 자료 확인해봐라. 이게 당시 준비했던 자료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호수 제독이 병인 양육 때 자기네 장관한테 보낸 보고서. 본래는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었어요. 이게 호수 제독 친필 편지입니다. 예.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놨더라고. 편지를 보니까 이 외기장과학 건물에 있는 값이 나가 보이는 프랑스죠. 우리 국립문서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 한 300여 책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걸 드러낸 뒤에 나머지는 다 불태우고 철수합니다. 이게 편지에 그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이 고약한 놈들 소감이 좀 들었죠. 이게 당시 이 강화도에 관청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뒷줄에 있던 네 개 건물을 다 태워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명백한 전시 방화 불법행위예요. 이거는 반환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다. 이런 생각이었죠. 네. 박병선 씨 여사께서 또 그 서울대학에서 그런 운동을 벌리기 전에 국립도서관 안에 있다는 확신 아래 몇 년 동안 찾았다는 거죠. 근데 베르사유 분관에 있는 직원이 하루는 본관에 와서 그 박 여사를 만나서 야 혹시 네가 찾는 책이 우리 분관에 어디 한 구석에 쌓여있는 그건지 모르겠다. 와봐라. 급히 쫓아가 봤더니 폐기 또는 수리할 책을 모아놓는 방에 그게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병선 여사가 그때 그 한국 대사관으로 쫓아갔대요. 보관이 정식으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니까 반환 요청해도 아마 성공할 확률이 좀 있다. 우리 정부에서 정식으로 좀 나서시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대사가 꼼짝을 안 했대요. 오히려 뭐 강대국 하고 트러블을 만드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박 여사는 그때 그렇게 해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대사가 나서주지 않는데 그걸 어떡하냐 해서 서울대학이 나서지 않았으면 반환운동이 시작되지 않았고 따라서 뭐 돌아올 기회는 없었죠. 그러니까 그 편지의 발견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 이 약소국 시대 때 서양 열강국한테 뺏겼던 최초의 반환살이죠. 불완전한 상태지만 일단 하나가 돌아왔죠. 예. 그러다 20년 경유해서 297점이 모두 돌아오는 그런.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보관해온 외교장각 도서 297책이 4차 분할 끝으로 모두 돌아왔습니다. 실망과 감사 이런 것이 이제 교차되는 시간들이었어요. 돌려주는 형식은 완전 반환을 안 했습니다. 5년 단위로 갱신하는 영구 임대 형식으로 했어요. 그거는 다른 나라 유물들이 마찬가지로 반환 대상이 될 거를 막기 위해서 편법이죠. 편법인데 그 조건 받아들이자 그랬어요. 우리 땅에 온 것이 어떻게 다시 나가겠냐. 그건 그때는 정말 내놓는다고 우리가 바보가 되는 거다. 이거는 명백하게 나머지 책들을 4천여 점을 잃어버린 사건인데 그걸 알고서 아무 소리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역시 문화 어떤 주인의식 이런 걸 되찾은 그런 하나의 중요한 성과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960년대) 후반에 대학원 다닐 때
수유리에 살았어요. 그 마당에, 집 마당에서 저 인수봉이 매일 저렇게 좀 멋있게 보여요. 유화로 그린 건 처음이었어요. 이게 몇 년 된 그림이에요, 그러면? 저게 아마 67년으로 그 정도 돼요. 그러면 50년 됐네? 그림 그리는 건 원래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맨날 밖에 와서 노니까 공부 좀 해라 그러면 방 안에 들어가서 도화 물감이라는 거 수채화 그린 거 있잖아. 종이 펴놓고서 그림 그리고 시간 보내고 그랬어. 공부하는 척 했다고. 제가 어렸을 때는 뭐 깡촌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바닷가 농어촌입니다. 시골에서 바깥 그 세상을 접하는 그 수단은 닷새에 한 번 서는 장이었습니다. 쌀 장사도 오고 뭐 옷감 장사도 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반가웠던 게 책 장사였어요. 그 어린이 월간 잡지, 뭐 세번, 학원, 뭐 소년 세계 뭐 이런 거였어요. 최소한의 교과서 외의 지식을 얻는 수단이었죠. 농사를 짓는 그 들의 풍경, 오곡이 서로 번갈아서 심어져서 그 이루는 풍경이라는 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게 농사 짓기만이 아니라 그 농사를 효율적으로 짓기 위해서 그 촌락 공동체, 농경 공동체 조직들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역동성이라고 그럴까요? 농업경제에서 상당한 역동성 같은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근대 역사도 근대화할 능력이 없어서 망한 나라다, 이런 기존 통설에 대해서 좀 도전을 하게 되죠. 너무 날씬해져 있죠, 지금. 무슨 책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대학 물리과대학 사학과 국사연구실은 제 뒤쪽으로 보이는 책이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2학년 겨울방학부터 출입 허가를 받아서 들어갔어요. 그때 왜 일찍 그렇게 저 연구실 들어가려고 그랬냐. 당시 실록은 저 방 외에는 전국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록을 보고서 자료를 뽑아서 논문을 써야 되니까 저 길을 쓰고 조교한테 특별히 청해서 들어간 겁니다. 물론 다른 학생들도 뭐 와서 볼 수는 있지만 상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저 공부하는데 유리하니까 자청해서 들어갔던 거죠.